그날 밤 불이 꺼진 방 안에 조용히 전기장판의 열기가 번지고 있었다. 창밖엔 겨울비가 조용히 내렸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손이 내 손등 위에 닿았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이 왠지 모르게 오래 기다렸던 온도 같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내 허리선을 따라 손을 올릴 때 나는 그 손끝에서 이상할 만큼 조심스러운 떨림을 느꼈다. 욕심이 아니라 마치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듯한 조용한 물음 같았다. 입술이 닿은 건 내 어깨 위 두근거리는 심장 바로 옆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 사람의 숨결에 이마를 기댔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밤이 어디로 향할지 우린 서로 알지 못했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동네 병원 물리치료실에서였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날 밤이 있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리치료실은 늘 조용했다. 중간중간 나직한 물리치료사의 목소리와 피아노 음악이 병원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그 속에서 환자들은 각자 고통을 참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사람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꽤 오랫동안 그 병원을 다녔다. 허리 통증은 늘 괜찮아졌다가 다시 도졌고 결국 병원 가는 일은 내 일상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자리를 지정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익숙한 자리가 생기고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늘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냥 시간대가 겹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먼저 고개를 들게 됐다. 가볍게 눈이 마주치면 나는 살짝 웃었고 그도 미소로 답했다. 그게 다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짧은 교감이 오래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치료를 마치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그가 내 옆에 다가왔다.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순간이었다.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치료 오래 다니셨어요? 나는 약간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래됐어요. 허리가 자주 아파서요. 그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요즘 좀 심해져서요. 병원 다니는 것도 일이네요. 맞아요. 꾸준히 안 하면 금방 다시 아파지고.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들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듣는 태도가 성실한 사람이었다. 어떤 질문도 억지가 없었고 말을 끌어내려는 조급함도 없었다. 그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우리는 잠깐 더 얘기를 나눴고 그는 다음에도 뵐 수 있겠네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웃으며 월수금 같은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무언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이제 병원에 오는 길이 조금은 덜 지루해질 것 같았다. 그 다음 치료 날, 나는 자연스럽게 눈으로 그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처럼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혼자 가세요. 저도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에요. 괜찮으시면 같이 조금 걸어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말투는 거슬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병원 앞 좁은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와 정류장까지 이어진 보도를 걸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전 예전에 택시 했었어요. 지금은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허리도 무리한 탓이 컸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택시 운전 오래 하셨겠네요. 예, 20년도 넘었죠. 그만두고 나니까 사람이 말수가 줄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도 말 예쁘게 하시네요.
처음 말을 거셨을 때 부담 안 느껴졌어요. 그가 조금 당황한 듯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 기분 좋네요. 정류장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그가 먼저 손을 들었다. 그럼 다음 치료날 또 뵙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수요일에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날 밤 나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그 사람을 떠올렸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사람. 그저 몇 마디 말만 나눴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면 나는 예전처럼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요즘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은 방향을 먼저 보게 된다. 그날도 나는 병원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늘 그렇듯 조용하고 천천히 걷는 사람. 하지만 내 눈엔 그 조심스러운 걸음이 유난히 따뜻하게 보였다. 그는 내 앞에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조금 걸으실래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 걷는 길은 늘 짧았지만 그 시간이 내겐 꽤 긴 여운을 남겼다. 우리는 병원 옆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벚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 준비를 마친 흙길만이 조용히 우리 발걸음을 따라왔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어쩌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더 낯설 정도로 편안했다. 연주 씨는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걸음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며 대답했다. 병원 다니고 시장 좀 돌고 집에선 바느질하거나 라디오 틀어놓고 앉아 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한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운 건 은퇴하고 나서였어요. 나는 묻지 않았는데도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택시를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사람들 태우고 내려주고 반복하다 보니 말수는 많아졌는데 막상 정작 내 얘긴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말보다 그 말하는 눈빛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어쩌면 나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끼며 말했다. 이 근처에 괜찮은 차 파는 데가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돌아가는 길이 좀 느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된 골목 안작은 찻집에 들어섰다. 나무 문이 똑 소리를 내며 닫히고 안에서는 전기난로가 조용히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건넸고 나는 생강차를 골랐다. 그는 나를 따라 같은 것을 시켰다. 컵이 놓이고 김이 피어오르자 그가 말했다. 아내가 생강차를 참 좋아했어요. 겨울이면 항상 끓여줬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말은 슬펐지만 그 표정은 따뜻했다. 남편은 제 생강차를 싫어했어요. 한 번도 좋다고 해준 적 없었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 마셔요. 근데 오늘은 같이 마시네요. 그는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혼자 마실 때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우리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사이 카페 창밖으론 오후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정류장까지 걷는 길, 그는 짧게 말했다. 혼자 걷는 것도 괜찮지만 누군가랑 걷는 건 마음이 덜 시려워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도요. 같은 말이에요. 정류장 앞에서 정수 씨는 말했다. 수요일 또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옅은 미소가 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고 나니 온몸에 남아있는 생각 냄새, 걷던 바람, 말없이 건네던 눈빛이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무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꺼내어 생강차를 다시 한 잔 끓였다. 그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그 온기를 떠올리며 작게 혼잣말을 흘렸다. 따뜻했어요, 오늘. 수요일 아침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낯설게 가벼웠다. 예전 같으면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찌뿌둥해 가기 싫던 날이었지만 이상하게 요즘은 준비하는 시간이 빨라졌다. 거울 앞에 한 번 더 서게 되고 목도리를 고르고 입술에 약간의 색도 얹게 된다.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병원 현관을 들어설 무렵 그는 이미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왔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경쟁하듯 일찍 오시네요. 그도 웃었다. 누군가 기다린다는 게 은근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서요. 우리는 나란히 치료실로 향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가볍게 눈을 마주치고 같은 방향으로 앉는 게 자연스러웠다. 치료를 마친 후 나는 오늘도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다. 그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시장, 같이 가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장도 좀 봐야 하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비닐 천막이 드리워진 오래된 통로, 달걀 39가 진열된 좌판, 방금 튀긴 고로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나는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열무김치 한 봉지를 담았다.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물건을 고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뭔가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냥 걸음만 맞췄다. 그걸로 충분했다. 떡볶이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을 때 그가 물었다. 떡볶이 드시겠어요? 저는 맵긴 한데 옛날 생각이 나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떡볶이 국물에 오뎅 하나, 그 조합이 딱이죠. 우리는 종이컵 하나씩을 들고 골목 끝에 서서 국물을 마셨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서로의 시선이 조금 더 길어졌다. 혼자 사니까 이렇게 마주 보고 무언가를 먹는 일이 참 오랜만이에요. 그가 말하자 나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김치 고를 때 옆에서 말 걸어주는 사람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말없이 아마 고맙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정류장 앞에 다다르자 그는 작게 말했다. 저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 가야 해요. 연주 씨는 이쪽 버스 타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걷는 거 다음 주 수요일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수요일을 기다리게 되는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목도리를 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바닥에 남은 따뜻한 오뎅 국물의 온기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았다. 그날도 수요일이었다. 나는 치료 시간이 1시간 정도 당겨져 있어 병원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 사람보다 먼저 온 건 처음이었다. 기다리는 입장이 되니 괜히 마음이 더 분주해졌다. 시계를 한 번, 출입문 쪽을 2번. 그가 늦는 건 아닐 텐데. 별일 아닌데도 자꾸 눈길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그가 숨을 약간 몰아쉬며 들어왔다. 내가 먼저 그를 향해 웃었고 그도 조용히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 시간 당기신 줄 몰랐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못 마주칠 뻔했네요. 그의 말에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래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같이 치료를 마쳤고 그날도 병원 근처 골목을 함께 걸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의 대화는 조금 얇았다. 나는 문득
혹시 내가 너무 마음을 드러냈던 건 아닐까? 그가 부담스러웠던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졌다. 그런 고민이 겉으로 드러났던 걸까? 내가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던 걸? 그는 금세 눈치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허리가 좀 당겨서요. 그는 말없이 가던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혹시 불편하게 한 거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같이 걷는 게 좋아서 그랬던 건데.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울컥했다. 그 사람은 몰랐을 것이다. 그 말 한 줄이 내가 마음속에 그려두었던 수많은 질문에 정답처럼 내려앉았다는 걸. 나는 작게 웃었다.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고 편해서 괜히 제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작게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에 잠깐 손을 얹었다. 그건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손끝의 온도는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시장에서 함께 어묵을 먹으며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웃었고 떡볶이 국물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사람의 손이 스쳤던 그 자리를 몇 번이고 다시 쓸어내렸다. 허리도 다리도 아프지 않은 밤이었다. 심장이 다른 이유로 조금 더 바쁘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요일은 이상하게 병원 복도에 낯익은 얼굴이 많았다. 월수금 고정된 시간대, 매번 보던 사람들, 익숙한 간호사, 익숙한 공기.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내 옆자리에 늘 앉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병원을 나서는 나를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치료를 마치고 평소처럼 시장 쪽 골목으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먼저 걸음을 멈췄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도에서 들렸던 소문 섞인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둘이 요즘 매번 같이 다니더라. 글쎄, 병원 다니다가 뭐가 생긴 걸까? 나이 들어서도 참.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말들이 기억 속에 길게 남았다. 그날 저녁 나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정수 씨가 준준 생강차 티백이 찬장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괜히 꺼내지도 못한 채 손끝만 대봤다.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사람도 혹시 불편해질까봐. 그 다음 치료날 나는 말수가 줄어 있었다. 그도 그걸 느낀 듯 계속 눈치를 살피는 눈빛이었다. 치료실 밖으로 나와 나란히 걷던 길,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연주 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그 한마디가 가슴 안쪽을 흔들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병원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서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원래 오늘 드리려던 건데 계속 망설이다가요. 연주 씨가 좋아하실까 싶어서. 종이봉투 안엔 작은 머플러가 들어 있었다. 그가 직접 뜬 건 아니었지만 시장 한쪽 구석에서 고르고 또 고른 느낌이 나는 담백하고 따뜻한 색깔이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람들 시선이 불편하면 우리는 밖에서 안 만나도 돼요. 하지만 연주 씨가 제가 옆에 있는 게 불편해지진 않았으면 해요.
그 순간 나는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얼마나 분명한지 깨달았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저 그 머플러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걷는 것도 생강차도 다요. 그는 작게 웃었고 그 웃음은 예전보다 더 조용했지만 훨씬 단단했다. 그날 이후 병원에서 다시 마주친 우리는 말없이 자연스럽게 걸었다. 머플러가 목을 감싸고 있었고 손끝에 온기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사람 옆에서 걷는 게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조용함이 편안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더 앞서 있었다. 그와 함께 걷는 길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네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 머플러 덕분이에요. 따뜻해요. 그는 대꾸 대신 미소만 지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좁은 길을 지나 조금 더 먼 곳까지 발길을 옮겼다. 처음 와보는 작은 공원. 잔디밭 위엔 낙엽이 얇게 깔려 있었고 벤치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여기 참 좋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전엔 혼자 자주 왔어요. 그냥 조용해서. 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뚜껑을 컵 삼아 따르자 따뜻한 생강향이 퍼졌다. 오늘은 제가 준비했어요. 연주 씨가 생강차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나는 컵을 받아들며 작게 웃었다. 그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 사람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조용한 눈빛, 무겁지 않은 말투, 차분한 숨소리까지.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연주 씨, 나는 눈을 맞췄다. 네. 그는 한 박자 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치료보다 이 시간이 더 기다려져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젖어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품었다. 그가 조용히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도 없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곁에 있어도.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좋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로가 내는 숨소리조차 따뜻하게 들리는 오후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엔 병원 말고 다른 데 가보실래요?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치료보다 나은 시간 필요하니까요. 그날 밤 머리맡에 걸어둔 머플러에서 잔잔한 향이 났다. 나는 그 향기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의 말, 손끝의 온기, 생강차의 따뜻한 김. 그 모든 게 오늘 하루를 채워주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무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작은 떨림에도 오래도록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무도 몰랐다. 이 나이에 누군가 손을 잡는 것만으로 이렇게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나도 몰랐다. 나 역시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게 될 줄은. 평소처럼 병원에 가려던 수요일,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은 치료 말고 함께 걸어요. 나는 치료 가방이 아니라 작은 손가방을 들었다.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간 코트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목도리 색을 바꿔보기도 했다.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에 괜히 가슴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으셨네요. 오늘은 치료받는 날이 아니라서요. 더 신경 쓰게 되네요. 그는 웃으며 나를 앞서 걸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가 아닌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떨어진 호수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서 그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별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고 연주 씨 생각나서. 안에는 손바닥만 한 카카오나무 열매 모양의 초콜릿이 들어 있었다. 투박한 포장지에 리본이 달려 있었고 그 마음이 포장보다 더 예쁘게 느껴졌다. 감사해요. 이런 선물 참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호숫가 산책로를 걸었다.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함께 걷는 그 길은 이상하게 덜 추웠다. 나뭇가지에 걸린 햇살이 부서지고 잔잔한 물결 소리가 발끝에 닿을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주 씨는 이런데 자주 오셨어요? 아니요. 누군가랑 이렇게 걷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가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속도를 늦췄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배려가 한 발 한 발 전해졌다. 산책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떡볶이 괜찮으세요? 여기가 국물 맛이 참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맵지 않은 순한 떡볶이가 좋더라고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국물 한 숟갈을 나누고 오뎅 하나씩을 집어 먹었다. 간장에 찍은 김말이를 건네주는 그의 손끝에서 나는 오늘의 감정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분식집을 나서며 그는 말했다. 사람 많은 곳 말고 조용한 데서도 연주 씨랑 같이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조용했어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가볍게 말했다. 그럼 다음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집에서.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이 놀라지 않았다는 건 이미 나도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었다. 집에 돌아와 초콜릿 포장을 천천히 풀었다. 손으로 반을 쪼개자 달콤한 향이 퍼졌다. 입안에 퍼지는 그 단맛이 왜인지 오늘 하루의 감정 같았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다시 한번 기대고 싶은 그런 맛. 그 사람과 보낸 병원 밖의 첫 하루. 나는 그걸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 같았다. 며칠 뒤 그는 다시 문자를 보내왔다.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드시러 오시겠어요? 제가 준비해 볼게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손끝이 먼저 움직였다. 좋아요. 생강차도 있나요? 답장은 빠르게 돌아왔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소박한 꽃 한 다발과 과일을 챙겨 들었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다. 그가 사는 곳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빌라였다. 계단은 낡았지만 현관문 앞 화분엔 작은 초록이 자라 있었다. 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먼저 반겨졌다. 생선찜이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거라 맛은 보장 못해도 정성은 담았어요. 식탁 위엔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과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다. 정수 씨는 수저를 들기 전에 조용히 말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조용했거든요. 오늘은 다르네요. 나도 천천히 수저를 들었다. 오랜만이에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식사 중간 그는 생강차를 꺼냈다. 스테인리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찻잔을 건네며 그는 말했다. 저는 이 향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오래 남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택시를 몰던 시절, 아내와의 마지막 여행, 그리고 요즘 듣는 트로트 이야기까지. 그는 이야기 중간중간 나를 조심히 바라봤다. 나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창가 앞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그가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연주 씨는 혼자 계시면 어떤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요즘은요, 오늘을 곱씹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 그가 문 앞까지 나와 말했다. 다음엔 제가 연주 씨 집에 가도 될까요? 생강차는 제가 가져갈게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밥 해드릴게요. 그는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이 오늘 밤의 마지막 대답이 되었다. 그 사람의 집에서 마신 생강차, 그 손으로 내어준 밥 한 끼. 이런 따뜻함이 다시 내 일상에 생긴 게 고마웠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내 차례였다. 나는 아침부터 재료를 준비했다. 미역국, 버섯볶음, 들기름밥. 테이블보도 새로 깔고 식탁 한가운데에는 조그마한 촛불도 하나 올려두었다. 문이 열리자 그는 말했다. 식당인 줄 알았어요, 연주 씨.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웃었다. 그냥 환영 인사예요. 마음 담은.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창밖엔 늦은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고 있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이번엔 내가 생강차를 꺼냈다. 주전자 뚜껑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건넸다. 그가 찻잔을 받으며 말했다. 이젠 이 향이 연주 씨 같아요. 따뜻하고 오래 남고.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사실 요즘엔 정수 씨가 없으면 하루가 비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내 손을 감싸쥐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혹시 괜찮다면 다음 수요일부터는 우리 집에서 생강차 마실래요? 그냥 계속요. 그는 작게 웃었다. 말없이 오래도록 내 눈을 바라보며.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다. 조용하지만 허전하지 않은 시간. 나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고 그는 내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계절이 몇 번 더 바뀌어도 나는 덜 외로울 것 같았다.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수요일을 기다릴 것이다. 그 사람과 마시는 생강차, 함께 먹는 밥,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우리의 황혼은 그렇게 사랑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제 손을 감쌌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괜찮을까요? 그가 물었다. 이렇게 곁에 있어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는요 곁이 필요해요. 그게 정수 씨였으면 좋겠고요. 그날 밤 불이 꺼진 방 안에 조용히 전기장판의 열기가 번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렸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수 씨의 손이 제 손등 위에 닿았을 때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오래 기다린 온도였다. 그의 손이 제 허리선을 따라 올라올 때 그 손끝의 떨림이 제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다. 입술이 닿은 건 어깨 위 심장 가까운 곳. 저는 눈을 감았고 그 사람의 숨결에 이마를 기댔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 안으며 하나가 되었다. 어떤 말보다 따뜻한 체온, 어떤 위로보다 조용한 사랑. 아침이 되자 정수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처음이에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된 하루가 오래가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병원보다 생강차가 있는 집을 더 자주 찾게 되었고 정수 씨는 더 이상 같이 걸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먼저 와 있었고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혼자였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옆에서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겨울밤. 그날부터 우리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겨울을 건너는 길 위에서 누군가는 다시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엔 말보다 깊은 마음이, 그 마음엔 조용한 사랑이 담겨 있었죠. 황혼에 시작된 이 사랑이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잔잔한 온기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